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또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흑역사도 물론 있었지만 늘 제 길을 찾아왔고 그래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감사와 존중의 마음도 전했는데요. 곧바로 낯설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한 적은 없었지만요. 지근거리에서 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한 격한 반응이 쏟아져 왔었기 때문입니다.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입니다.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사법부 믿는다. 이 말에 어떤 함의가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질문 드릴게요.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친명계에서 사법부를 향해서 했던 발언들은 패착이었다. O. 아니다. X. 패착이었고 패착인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패착이었다부터 듣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이 시간에서 김병국 의원님하고 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느닷없이 민주당이 선거 한 2주 앞두었나요? 롱패딩 샀다고 장외로 나가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도 그냥 다수당도 아니고요. 아주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뭐가 아쉬워서 그 추운데 밖으로 나가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국민의힘이나 용산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사수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행보다라고 많이 해석을 했었거든요. 2차 해석을. 근데 그리고 사법부 이후에 그 판결이 난 다음에 얼마나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까? 세상에 출신학교 가지고 맞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최고위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저는 말이라고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여론이 이제 많이 급반전된 거죠.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사법부를 계속 자극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지금 25일 날 그 이후에 있는 계속건들도 더 위험해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25일 판결 이후에 이 톤이 계속 될지 또다시 반전을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지난번 선거법 판결은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고 정말 당혹스러운 판결인 것은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 보수 농객인 정규재 분도 그런 말씀하셨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좀 무리한 판결이었다라고 평가했고 그 전에 많은 법조인들이 무죄 또는 유죄가 되더라도 100만 원 밑에 벌금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저는 그런 어떤 합리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순간적인 충격이 있었던 거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충격을 절제된 표현과 나름대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표현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의 충격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과하고 때로는 사법부의 존재를 폄하하는 식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합리적인 판결이었나 그리고 누구나가 생각하는 정말로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판결이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한 충격이었다. 그 부분은 좀 감안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발언을 좀 들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충격의 시간이 지나간 거죠. 지나갔고 이제는 좀 더 차분하게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부 믿는다라는 발언 쭉 들어보면은 흑역사가 사법부에 있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전체를 다 그렇게 비판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일부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또 넣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1심 판결은 잘못됐지만 궁극적으로 2심은 잘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죠.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라든지 몇 년은 안 됐지만 유호성 간첩 사건이라든지 사실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 조작되고 왜곡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 이후로 역사적으로 진실이 규명되거나
또는 법원에서 재판결을 통해서 정의가 드러나는 그런 거는 분명히 우리의 흑역사가 있는 거죠. 그거를 저는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가 사법부 전체가 그런 건 아닌 거는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혹여나 그런 판결에 있어서의 아쉬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치권에서 한두 번 정도는 얘기하는 것이 사법부 전체를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흑역사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 사법부가 양심과 정의에 입각한 좋은 판결을 내려달라라는 당부의 말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법부를 그렇게 존중하고 하셨을 거면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지연하거나 그러지 말고 좀 제때제때 다 출석하셔서 제때제때 재판을 받았더라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이런 억측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저는 이 지금 뭐 다 사법부가 언젠가 돌아 정의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이런 이 톤의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자체도 사실은 부드러운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사법부한테는 또 다른 압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25일 재판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난주 재판보다는 25일 재판에 더 많이 신경 썼던 위증교사 혐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더 큰 재판 결과를 앞두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좀 숨고르기를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글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25일 이후에 다시 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자, 3분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선고, 우리가 여기서 예상한다고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각 당 혹은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네, 위증교사 건은 그 녹취록이 한 28분 정도 되더라고요. 저도 한 2번 들어봤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김모 씨에게 얘기한 것은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그게 한 12번 쭉 나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다른 뭐 한두 마디 갖고 검찰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혹시나 이분이 가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까 봐라는 조바심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좀 얘기를 해달라. 그 부탁이라고 표현하나 그 말씀을 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유죄를 다툴 만한 정도의 위증 교사냐. 제가 물론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려해서 한마디 한 건데, 그거를 명색이 대통령 후보였던 제1당의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위증교사죄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라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전문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로서 그 녹취록을 듣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질지는 저희가 25일 날 지켜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김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위증교사를 한 사람이 그래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는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사의 대상자인 당사자가 위증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교사도 성립될 것이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녹취록에는 분명히 김모 씨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들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리마인드 시켜주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지라는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유죄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거죠. 30초 드릴게요. 큰 틀에서 보면 선거에서 진 사람을 지금 벌써 재판만 5개 아닙니까? 과연 전 세계에 이런 경우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법인카드 관련된 것도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난 거를 김혜경 여사 150만 원 선고 이후에 또 바로 또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전체적 흐름으로 보면 어찌됐든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또 검찰권을 활용한 정적 제거,
이런 요소는 분명히 저는 짙게 깔려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확신한다라는 말씀도 친명계 김병욱 의원님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